8월 13일 화요일인 오늘 계속해서 눈치 보기, 관망, 이 속에서 테마의 장세가 가득 펼쳐졌었던 화요일장 마감 구간,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이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나현우 어드바이저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정리하고 계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은 정신이 없었다? 이렇게도 보여지는데요. 예, 오늘 시장 정리해보면요. 숨고르기 시장이 전개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투자자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최근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큰 낙폭을 보인 후에 이렇게 돌려주는 흐름이 나와줬는데요. 최근 지수가 저점 대비 우리 양시장 모두 거의 15% 가까이 올랐어요. 저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 구간 동안 제대로 이렇게 바닥을 짚는 과정이 못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면 조만간 이렇게 바닥이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조정의 성격을 이해하셨을 때는 그렇게 결코 나쁜 조정이 아니라 좀 긍정적인 조정, 그러니까 다음 상승을 위해서 낙폭 구간에서 이 숨을 고르는 시장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숨 고르기 용도였다. 그렇다면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다. 하긴 맞습니다. 지금 CPI 그리고 PPI 좀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지금 미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 보였고 국내 시장도 따라가는 움직임입니다. 그래도 유의미했었던 것은 반도체가 좀 지켜주려는 시도가 나왔다라는 점에서 좀 건강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지 점검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종목으로 넘어가서요. 타점 전략 한번 세워볼게요. 오늘 위원님께서 챙겨와 주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여러 차례 한번 좋은 상승 보여드렸던 HD 현대마린솔루션. 예, 오늘 눌림에서 다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현대중공업 그룹 계열의 그 선박, 유지, 보수, 정비 이런 사업을 하는 AS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기업의 장점이라고 하면 우리 현대그룹,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이 현대그룹사의 모든 선박들을 탄생부터 마감까지, 생이 마감할 때까지 독점 AS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과 거래처 확보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현대그룹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유럽의 선사까지 유지, 보수, 정비를 하는 이런 사업까지 수주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매력적인 기업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조선 슈퍼사이클이 도래함에 따라서 조선 기자재 아니면 조선 선박 만드는 기업들이 굉장한 주가 상승이 보여줬는데요.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런 조선업이 잘 나가면 동반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최근에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진 못했어요. 오히려 낙폭 구간에서 지금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조선 슈퍼사이클 도래뿐만 아니라 친환경 선박이 지금 도입이 빨라지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선박 교체 주기도 빨라지고 있는 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100% 이렇게 친환경 선박으로 못 바꾸기 때문에 개조 수요가 굉장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기준에 맞추는 선박 개조 수요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개조 사업을 하는 현대마린솔루션이 긍정적인 수혜를 갖고 가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현대중공업에서 최근에 하나오션과 더불어서 미 해군 노후화된 군함을 수리해주고 정비해주는 MRO 라이센스까지 획득했기 때문에 향후 이런 기업 실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구간에 있어서 또 기업 가치 대비했을 때 또 지금 구간이 낙폭을 만들어내면서 예쁜 자리에 도달했다라고 평가 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현재 구간에서 어디까지 좀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일까요? 예, 먼저 제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려볼 건데요. 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의 차트입니다. 이 조선 슈퍼사이클에 따라서 꾸준한 우상향,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죠. 그러면 동반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게 바로 현대마린솔루션인데요. 지금 자리를 보시면 최근에 이런 주가 하락이 나온 이유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최근 지수가 전체적으로 무너지면서 그런 하락과 더불어서 보혜수 물량이 출회되면서 이런 오버행 이슈로 인해서 큰 하락이 나왔는데요. 오히려 지금 이런 낙폭 구간에서 바닥을 다져주고 어느 정도 오버행 이슈도 일단락되면서 추세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지금 다시 이 눌림 자리에서 오히려 이 낙폭 구간, 일간 차트에서 보신다더라도 굉장한 기업 내용, 실적, 펀더멘탈 우량한데도 불구하고 주가 낙폭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자, 주간 차트상에서도 보시게 되면 이 밑꼬리를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 상에서도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이 밑꼬리 커버한 구간에서 크게 무리가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오늘 준비를 해봤고요. 일차적으로 목표가는 13만 원, 손절가는 9만 5천 원 제시드리지만 제가 여러 차례 잡아드릴 때 중장기적 좋게 본다고 말씀드린 만큼 13만 원 도달 시에 더 잔량 같은 경우는 길게 갖고 가시는 전략까지 제시드릴게요.
언급 주실 때마다 그 구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까지 살펴봤고요. 장 마감 30초 전입니다. 코스피는 빨간불 현재 지나가고 있네요. 강보합권 그리고 코스닥은 1%대 내려가면서 764선에서 그래도 만들었었던 낙폭은 어느 정도 만회한 구간에서 지금 현재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 장 거래 마쳤습니다. 사실 많이 지난주 월요일에 빠졌을 때 니케이가 그래도 지금까지 돌아봤을 때는 많이 만회를 했잖아요. 오늘 니케이 같은 경우는 3.45% 올라서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우리 시장은 이와 함께 발맞춰 가지는 못했네요. 코스피와 코스닥은 보합권에서의 움직임에서 거래 마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주도 섹터가 힘을 굉장히 썼다라기보다는 테마성 움직임이 짙게 나타났었던 장이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자금 운용하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빠른 손놀림이 요구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수 분위기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0.12% 상승하면서 지금 전 거래일의 종가 라인에서 계속된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였다가 장 막판 플러스로 거래 마칩니다. 2621선에서 거래 마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외국인이 그래도 오늘 계속해서 좀 사려는 시도는 그려졌다라는 점에서 긍정의 점수 줄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만들었었던 757선까지 저점 확인했다가 이후에 야금야금 낙폭을 줄여가기는 했었는데요. 하지만 1%대 밀려나면서요. 764선에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 내린 종목의 수가 1000개가 넘었다라는 점도 함께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상한가 종목은 또 8개가 코스닥 쪽에서 나왔다라는 점까지 같이 전해드릴게요. 수급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외국인이 지금 682억 원 가량을 사자로 나온 상황인데요. 동시호가 구간에서 물량을 많이 더 담았습니다. 아마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많이 찍혀있는 부분도 확인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초 좀 담았다가 좀 지수가 약보합세로 접어들었을 때 외국인도 많이 뺐습니다. 근데 장 막판 들어서 매수 움직임을 강력하게 쏘아 붙었다라는 점 같이 전해드리겠고 오늘 외국인이 이 가운데 전기전자에서만 1000억 원 넘게 담았다라는 점에 있어서 그래도 전기전자 쪽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구나에 대한 시그널로 삼을 수 있을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오늘 일관된 수급 포지션이었습니다. 개인만이 사자, 양매도 움직임 속에서 메이저 수급은 포지션을 자리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전체 흐름도 같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오늘 전기전자를 좀 외국인이 많이 담았다시피 플러스권을 유지를 합니다. SK하이닉스가 참 의미가 있었던 점은 지난주 월요일 자리를 완전히 벗어나서 윗방향으로 가고 있는 추세에 삼성전자는 76,100원 선으로 현재 아직 갇혀있지만 그래도 어느덧 그 월요일의 상단까지는 올라온 구간이라는 점입니다. 계속해서 메모리 업황은 건재하다는 평가 속에서 매수 물줄기도 이어졌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0.3% 강보합권 마무리가 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98만 6천 원 8월 9일에 고점을 만든 이후에 3거래일 연속 거래량을 수반하지 않은 조정세로 현재 11선에 안착한 상황입니다. 현대차도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는 상황, 기아는 강보합권에서 최근 들어서 단기 플랫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3.65%나 밀려 있다라는 점, 가수급상 양 매도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점 전해드리겠고요. KB금융과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오늘 밸류업 관련 키워드 품고 플러스권 강하게 기지개를 켰습니다. 코스닥 쪽으로도 넘어가 보시죠.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움직임이 오늘 계속해서 공방전이 벌였는데요. 차트로 봤을 때는 에코프로는 거의 도지 움직임이었고 에코프로 BM은 0.22% 상승. 지금 바닥에서의 계속 등락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테오제는 30만 원 선이 좀 하회가 되는데요. 29만 2,500원. 거래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상황 속에서 외국인이 좀 더 많은 물량을 덜어냈다라는 점. 하지만 한 달 단위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순매수세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HLB도 2.54% 상승 마감했고요. 삼천당 제약은 5% 밀려났습니다. 지금 블랙 먼데이 자리에 하단부까지
다시 내려온 삼천당 제약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지수 하방 쪽으로 좀 압력을 가했죠. 6% 가깝게 빠진 자리 확인되고 있고요. 휴재륜 고가권에서의 계속 등락 이어갑니다. 클래시스도 지금 전반적으로 실적이 잘 나와도 그래도 빠지는 쪽에 있어서 화장품주가 좀 주력인데요. 클래시스도 좀 이와 연동된 움직임 오늘 좀 포착이 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펄어비스는 5.06% 올라섰습니다. 오늘 장에 있어서 크래프톤이 또 좋은 실적과 함께 지수 주가 펌핑도 있었는데 펄어비스도 함께 연동해서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은 전기차 화재 관련주 쪽으로 완전히 수급이 모였고 전고체 관련주들이 오늘 또 활약을 했던 하루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위원님 역시나 낙폭 과대 쪽에서 기회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 월요일에 낙폭 과대를 다 일제히 만들었던 것 같은데 네. 누가 더 빠르게 치고 올라오냐 이런 것도 굉장한 중요 지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시장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단기 지수 급등에 따라서 이렇게 숨고르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긍정적인 숨고르기가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막 이렇게 최근에 장이 많이 시장이 오르다가 우리 또 큰 폭으로 내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보다는 이렇게 그냥 숨고르는 쉬어가는 장세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 저는 변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저는 투트랙으로 가셔야 된다 생각해요. 메인은 펀더멘털 대비 낙폭해 있는 성장주를 중심으로 저점 기회를 활용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시장이 좀 이런 눌림을 받는 구간 동안에서는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마를 형성해서 가는 섹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인 섹터는 그렇게 구성을 하셨다면 보조로 이런 테마성 종목들 짧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전략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시장이 저점 대비 고점 대비 많이 오른 상황에서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바닥을 확인할 때까지는 짧게 단기적으로 짧게 수익을 챙겨가시는 전략까지 함께 제시 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시장의 변동이 좀 커지는 상황이므로 지금 주력 섹터 포트의 비중 있게 채워가시고 또 테마적으로 단기 자금 운용에 있어서까지 아이디어 주셨습니다. 다만 빠르게 또 수익을 챙길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코멘트까지 받아봤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타점 종목이 HD 현대마린솔루션이었는데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낙폭 성장주 중에서 PNS 미케닉스 준비해봤습니다. 로봇 쪽 키워드를 품고 있죠? 예, 맞습니다. 약간 로봇 쪽에 포함되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보행 재활 로봇 워크봇이라는 이 로봇을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이런 우리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선천적으로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아니면 이렇게 노인분들 노령화됨에 따라서 좀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을 이렇게 재활해주는 도와주는 그런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 장점이라고 하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서구권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해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고령화 사회가 진입에 따라서 앞으로 이 기업이 침투할 수 있는 시장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이 기술력이랑 이런 해외 실적들을 봤을 때 벌써 국내외에 100여 개의 기업 고객사를 확보해 놓은 상태고 글로벌에 13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이를 납품을 하고 있는 곳만 보셔도 뭐 서울대병원, 보훈병원 이런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큰 굵직굵직한 병원에 납품이 되고 있는 점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납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부분에서도 개선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글로벌적인 노령화 사회에 대한 패러다임 그리고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기대되고 있는 기업이다 정리해 볼게요. 그렇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구간 낙폭 성장이라는 메리트에 따라서 어디까지 좀 열어놓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예, 지금 무엇보다 낙폭 성장주 중에서 이렇게 관점에서 두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고점 대비 60% 가까이 이렇게 빠진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지금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빠져도 너무 많이 빠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모가가 22,000원인데 지금 공모가 한참 언더에서 이런 낙폭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최근 캔들을 보시면 음선 5개를 줬어요. 음선 5개 다음 빠르면 내일부터 이런 추세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설령 이번 주 횡보를 한다 하더라도 주간 차트를 보시면 음선 3개거든요. 이번 주 하신다면 내일하고 금요일이 끝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간 차트상에서도 지금 너무 막 낙폭을 과다하게 불러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빠진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목표가는 15,000원 제시드리고요. 손절가는 11,500원 제시드리는데 이 종목 역시 너무 지금 낙폭 과대인 상황이기 때문에 1차 짧게 제가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매도가를 제시드렸거든요.
그 다음 매도가는 좀 더 이렇게 추세 보고 갖고 가시는 전략까지 함께 제시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움직임 저희도 주목해 보겠습니다. 추가 전략 받고 싶습니다. 그리드 위즈. 사실 우리 위원님과 함께 그리드 위즈 이 시간에 굉장히 많이 얘기를 나눴었는데 최근에 전기차 화재 사건이 이어지고 난 이후 대장격 성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기차 화재 그 이슈로 해서 테마 중에서 그쵸. 거의 대장주로 해서 최근에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벌써 몇 거래일 만에 저점 대비 지금 70% 넘는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 강조드리는 거는 이렇게 펀더멘탈 받쳐주는 종목들 저점에서 잡으시면 큰 수익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령 6월, 7월 달, 8월 달에 매수를 하셨더라도 다른 이런 기타 지금 웬만한 종목들이 이렇게 크게는 반등이 못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6월, 7월, 8월 달에 매수를 하셨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복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펀더멘탈의 중요성을 강조드리고 싶고 저는 이 종목들을 봤을 때 아직도 고점 대비 60% 이상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는 이 기업 내용을 봤을 때 SK가스가 지분을 21% 투자한 기업이거든요. ESS 쪽에서도 대장주 성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다음 목표가를 제시 드린다면 충분히 4만 원 이상까지 좀 느긋하게 보신다면 가능하다 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관점에서는 더 여유 있게 갖고 가시는 전략까지 제시 드릴게요. 네, 전기차 과충전 막는 PLC 모뎀 관련해서 최근에 대장주로 우뚝 섰습니다. 추가 움직임 기대해 보면서 자,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내일장 승리 전략도 얻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